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한 주가 지금 지나고 있고 오늘은 오랜만에 증시가 오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식 양도세 폐지 쉽지 않을 것. 그리고 두 번째, 급락하고 있는 유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러시아 디폴트.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겠죠. 자타 공인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 저 기리시 딱 보고 이래서 치킨값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정정사항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이죠. 그때 보로노이라는 기업을 딱 보면서 이 기업이 이번 달 내 IPO를 진행하고 상장할 예정인데, 그런데 지금 증권사에서 매우 좋은 리포트를 내고 있다, 이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보통 같은 경우는 대여급이 아닌 이상 잘 리포트를 미리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장 초반부에는 그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겠죠.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바로 리포트를 낼 필요가 없고 상장 후에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하나금융투자 그 다음에 SK증권은 보로노에 대한 리포트를 내면서 저 길이 또 이걸 보고 야, 이거 진짜 대여급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관수 예측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바이오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분명 해봤지만, 그런데 뉴스 기사를 딱 보시면은 보로노이 상장 요건 미달 IPO 철회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틀간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기 때문에 유니콘 특례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보로노이는 유니콘 상장 1호 기업으로 시장이 이목을 끌었지만 기관들이 지금 현재 시장도 좋지 않으니까 이틀 연속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아쉬운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2의 박셀 바이온과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보로노이, 이번에는 IPO 철회가 되어서 함께할 수 없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되었네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유가 진정세, 뉴욕 증시 상승, 확진자 첫 40만 명대 폭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달 들어 배럴당 123.7달러까지 올랐던 국제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바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회담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봉쇄 조치로 원유 수요 위축 전망까지 나온 영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가는 급락했고요. 그리고 유가가 급락하니까 야, 이거 인플레가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유가와 인플레이션 공포가 상당 부분 진정되는 추세로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래서 나스닥 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처음 4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에 들어가고 있다고 한데, 과연 이번에는 확진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8인까지 풀 것인지 아니면 전부 다 풀 것인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유가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유가 때문에 떨어졌던 항공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항공주 오르나 유가 하락, 방역 완화에 모처럼 비상, 국제유가 안정세와 국내 방역 지침 완화 영향으로 항공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고유가 상황에서는 연료비 부담으로 실적 우려가 커지는데 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항공주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국제유가는 방금 전에 봤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기대와 중국발 수요 감소 우려가 교차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하락했으며, 그리고 플러스 오늘 저녁이죠.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이러한 점도 유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역 당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것, 이 점도 항공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 항공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감은 커진 건 맞지만 항공사들의 실질적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객기 운항 횟수가 정상 시기 대비 적고, 그러니까 애초에 항공유라고 볼 수 있겠죠. 항공유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통상 30에서 45일 사용량의 연료를 비축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화물 시황 강세가 지속되면은 운임 전가가 가능한 점도 항공사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비행기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화물 시황 강세가 지속되면은 그 와중에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유가가 급락한다고 갑자기 항공주의 실적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영향이고요. 그런데 나중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유가가 하락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공주를 1위 1비 하면서 유가가 오르면 팔았다가 유가가 내리면 샀다가 그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 정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항공주 그 다음에 여행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뉴스는 우리가 조금 관심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유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관련된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하락 언제까지? UBS 6월에 125달러까지 다시 오른다. 우크라이나 사태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 속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한데요. 바로 그 이유를 보자면 첫 번째, 우선 미국 등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로 세계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 참고로 러시아산 원유는 전 세계 하루 공급량의 7%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기 때문에 수요와 법칙에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 공급만큼 다른 데서 채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부분도 러시아산 원유 감소분을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한데요. 오펙 그리고 다른 산유국들이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는 예비 생산량이 하루 180만 배럴을 밑돌 것으로 추산을 하는데 이는 세계 원유 수요의 2%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가 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플러스 엎친 데 덧친 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유 공급량은 부족하지만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한 미국, 유럽 등에서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이유라고 하네요. 자, 충분히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유를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러시아산 원유를 쓰지 못하니까 공급은 줄어드는데 그거를 채울 수는 없고 그 와중에 수요는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원유가 조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전략도 우리가 미리 짜볼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만약에 다시 유가가 올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담대 금리 5% 넘었다. 대출금리 상승세 이어진다. 자, 금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출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반등한 영향인데요. 여기에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국고채 금리도 오르고 있는 만큼 추가로 대출금리가 오를 거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장금리가 더 오르면서 대출금리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데요. 그래서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담대 금리가 6%도 볼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저녁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난리인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기업들 조금은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한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그거는 먹을 건데요. 러시아 국민 간식인 초코파이, 팔도 도시락, 우크라 사태 불똥을 현재 맡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고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식품업체들의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나왔더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오리온, 롯데제과, 팔도, 롯데 칠성음료. 그 중에서도 오리온, 롯데제과, 팔도 등은 현지 공장을 통해 생산 판매 중이며 롯데 칠성음료 등은 국내에서 제조해 러시아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오리온은 러시아에서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롯데제과는 500억, 팔도는 1,300억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고 한데요. 생각보다 매출이 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매출은 국내 실적 발표 때 원화로 환산이 되는데 원래는 1달러당 70에서 80이었던 루블이 현재 1달러당 135가 되면서 업체들의 실적도 당연히 나빠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들 업체의 수익 악화는 명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수출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크지 않다면서도 그런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출 감소와 환차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업인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배제로 인한 불확실성과 물류가 막힌 상황이라 수출을 현재 멈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원료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오리온, 롯데제과, 팔도, 롯데 칠성음료 이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타격을 조금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 디폴트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화가 되더라도 글로벌 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이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러시아는 국채이자 상환일이 도래하면서 1억 1,700만 달러를 지급을 해야 되고 3월 31일까지 상환해야 되는 이자와 원금이 총 7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은 웃긴 상황이겠죠. 달러나 유로가 아닌 루블화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채권자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달러나
유로로 갚을 수가 없다면은 디폴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영향이 얼마나 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금융기관이 러시아 국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봤더니 블랙로 14억 5천만 달러, 피델리티 3억 8천만 달러, 더 캐피탈 그룹 3억 1천만 달러 등등등 금융기관이 약 74억 달러의 러시아 국채를 보유 중이며, 그리고 러시아 자산에 투자한 연기금은 사우디 국부펀드 100억 달러, 카타르 90억 달러, 일본 정부 19억 달러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면 꽤나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케이프투자증권은 러시아 디폴트가 현실화되더라도 글로벌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말 심플하네요. 러시아가 98년도와 달리 원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재무장관은 앞서 6,400억 달러 중 3천억 달러가 동결되었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아직까지 동결되지 않은 달러가 무려 3천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외환으로 3월 4월 이자와 원금 28억 6천만 달러 당연히 갚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결국은 글로벌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웃백 많이 가시나요? 저 기릿은 제 돈 내고 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렸을 때 빕스를 조금 더 자주 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웃백 맛이 변했다 이러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백 많이 변했다, 불만 폭발, 4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지난해 11월 1세대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경영권이 BHC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자, BHC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맞습니다. 치킨집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권이 BHC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회사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변화가 조금은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맛과 품질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용 절감, 그 다음에 경영 효율화를 우선시하는 경영 방식이 그대로 아웃백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BHC는 주요 제품의 가격을 평균 6.2% 인상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운영 시장과 가성비로 인기가 높았던 런치 센트의 주문 마감 시간을 5시에서 3시로 앞당겼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고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혹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감자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웃백도 그러한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브미 파이브의 구성에서 감자튀김을 치즈 스틱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대표적 감자튀김 메뉴인 오치즈 후라이는 그대로 운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가 절감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음식의 품질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폭립이 전자레인지에서 돌려내놓은 것처럼 굳어있다든지 과일 에이드의 맛이 변했다 이러한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양쪽 말을 들어봐야겠죠. 그런데 BHC는 어떻게 말했나 봤더니, 이러한 후기는 악의적 공격에 가깝다며 기존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직접 가보지 않은 이상 모를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 아웃백을 가보셨다면 어떤 점이 변했는지, 변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영권이 바뀌면서 이러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아웃백, 앞으로는 이런 노이즈 없이 또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음식에 관련된 뉴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값 비싼 이유, 가격 담합. 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공정위, 할인 등 16개사 과징금 1,758억원. 우리의 치킨값이 비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할인 등 6개 신선육 제조 판매업체 16곳이 판매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업체들은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브로, 농업회사범인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CS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여기까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담합을 했다고 하며, 그리고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 77%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담합을 했나 봤더니, 일단 이들은 6개 신선육 판매 가격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6개 신선육 냉동 비축량, 그리고 병아리 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진짜 쇼킹한데요. 특히 공정위는 지난 2006년 6개 신선육 가격 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번에 걸리지 않았을 뿐 무려 12년간 이어진 담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공정위가 이러한 담합을 적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 기릿은 그 와중에 조금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름분들 중에서도 6개주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야, 담합을 했는데도 적자면은 진짜 사업성이 없긴 없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치킨 가격은 내려가지 않겠죠. 그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무신사라는 사이트 알고 계신가요? 바로 패션 플랫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옷을 살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무신사가 올해 상장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사 퍼 20배 가능, 패션 플랫폼 영향력 상승, 신한금투는 패션 플랫폼 무신
무신사의 영향력이 높다며 IPO 때 퍼 20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던 한국 유통채널 구조를 이 무신사가 이러한 구조를 바꾸면서 온라인 패션 생태계를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해외에 오프라인 패션 플랫폼이 상장 시 ROE가 오프라인 기반 브랜드사보다 2배 이상 높았음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무신사 연결 기준 매출액은 3,300억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연평균 59%의 매출 성장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다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플러스 무신사를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들의 성장이 가까워진다면 패션 업종의 피어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무신사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옷을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브랜드 수가 현재 시점 기준 6,000개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이트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실제로는 폐지 쉽지 않을 것,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윤석열 당선인 내세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실쟁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식 양도세 부과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은 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양도세 폐지를 하려면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시행 시기, 과세 범위, 공제한도, 과세 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한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과세 선진화 당위성 측면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식보다는 부동산 쪽에 더 몰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 공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거래세,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의 신규 자금 유입과 증시 활동성에는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본 사례를 참고해봐도 거래세와 양도세가 함께 병존하는 구간에서는 시가총액 회전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는 조금은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 자산관리 차원에서 결세 방안 마련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는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양도세율 인하, 이러한 방안 등 보완 조치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봤을 때 시간상 그 다음에 현실상 쉽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정말 빠르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지 하반기 턴어라운드 시작, 투자 의견 상승. KB증권은 아모레지가 구조조정 효과로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맞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58,000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투자 의견은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자, KB금융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이후에는 업황 회복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핵심 자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년간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본격화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 추정치 하향의 주된 배경은 자회사 아모레퍼시픽의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이니스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중국 법인의 1, 2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추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지금 현재 구조조정 중이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1분기, 2분기는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반기, 그러니까 3, 4분기는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는 그러한 시기도 맞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슬금슬금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안정적으로 접어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지 주봉을 봤을 때 최근 들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빠진다면은 야 잠깐만, 하반기에는 좋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그때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기분들 실적 시즌에 아모레지가 어떤 흐름을 나올지 그런 것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위즈빅 스튜디오 올해부터 본격 성장세, 목표 주가 상승. 신한금투는 위즈빅 스튜디오에 대해서 메타버스 및 콘텐츠 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며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556억 원인데, 그런데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코로나19로 드라마, 영화 부분의 제작 지연 및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한데요. 하지만 올해는 메타버스 시장 개화와 주요 작품 방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시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콘텐츠 부분 실적 성장에 주목할 시점이라며 2022년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블랙의 신부 등 주요 작품 반영 시 실적 가세로 콘텐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766억 원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즈빅 스튜디오의 실적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거의 3배 정도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즈빅 스튜디오 지금 현재 솔직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기대감이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이 위즈빅 스튜디오를 보실 때는 단순 가격
가격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현재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은 더 좋은 뉴스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